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개가천서 실전편 금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3월 10일 금요경마입니다. 3월의 둘째 주를 알리는 그 시작의 부산경마고요. 부산에서는 총 10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또 제주 교차가 1개의 경주가 더 준비되어 있죠. 제주 교차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티븐은 여러분께 거짓이 없으니까요. 제가 조교를 안 보기 때문에 예상평을 안 쓴다. 다만 제가 그냥 그간 한 9년, 8년 동안의 내용을 듣고 검증된 곳에서 승부 의지를 확인을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번번이 그리고 심심치 않게 승부 경주에서 좋은 성과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교를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 확신 있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흔히 얘기해서 제주는 조교나 복귀를 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유는 가고 안 가고가 워낙에 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좋은 배당을 잡아내는데요. 자, 지난주 다소 이 3월 첫째 주가 좀 아쉬웠긴 했습니다만 저희 방송만 보셔도 이 백년손님의 원디파크 쌍승식 42배 복승식 27.7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한 주였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주였죠. 판타스틱 조이의 어린 여왕 역시나 3.7배지만 단통막권 힘을 실어드렸고 역시 방송에서도 요거 강하게 좀 언급을 드렸죠. 제주에서도 제주 교차에서도 천문조의 광명성어 10배짜리 잡아드렸고 부산 7라운드였습니다. 오썸돌의 미라클 볼트 스티븐의 개가천선 승부처 복승식 13.5배짜리 그냥 지나가는 법 없이 여지없이 잡아냈었고 후반부 다이나믹 탱크의 쿨캐스팅입니다. 복승식 8.4배짜리 그리고 역시 제주 토요일날 누리세상의 신의 장군 하이라이트 승부 선정하면서 복승식 22배. 스티븐은 4방 막건이 없습니다. 4방, 5방, 돌려치기, 후려치기, 옆치기,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3방 안에서 정직한 막건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경주였고, 진명지전의 스마트 파크였습니다. 복승식 6.9배. 그리고 서울 후반부의 모닝스카이의 아르고 플라잉, 역시 개가천선 승부 경주에서 쌍승신절 6배, 복승식 8.7배. 여지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잡아냈고 최강자의 개나리 쌍승식 12.7배 확신 있게 힘을 실어볼 수가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일요일에서는 파이어드림의 헤네시 댄스였죠. 비밀작전 승부 9.1배짜리 여지없이 잡아냈고 역시 서울 구경주 은하철마 역시 대상경주의 사나이 스티븐이 역시 이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하면서 은하철마 애는 온다. 20조에 믿을 거는 현종이다. 아마존S에게 우리가 주력으로 승부했습니다. 18.5배짜리에다가 단통으로 쑤셔넣었는데 코차 싸움에서 우리가 후공으로 가져갔던 로켓킨이 들어와 버렸죠. 어찌됐든 적중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너무나도 좀 아마존S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좀 아쉬운 경주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코차 싸움. 그만큼 이 삼복승은 단통 막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월 둘째 주입니다. 3월 첫째 주 우리가 액땜 할 건 다 했어요. 코차 싸움에서 4배짜리가 4.8배짜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7.8배가 우리가 원틀 주력인데 그만큼 이제 액땜은 다 했고요. 3월 둘째 주 우리가 이제 이길 날만 남았습니다. 3월 둘째 주 이 부산에서는요. 이 혼전으로 볼 수 있는 경주들이 상당히 많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외국인 노동자 미르코가 이제 3월 말에 부산을 떠납니다. 이제 집으로 가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홀랜드는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아직 공지가 안 떴죠.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스티븐은 아내 사정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자, 부산 오늘 준비한 경주들 심심찮게 여러분들이 좋은 막건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최선으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부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10개의 경주 중에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마를 선정을 정말 디테일하게 또 민감하게 해야 될 경주가 한 5경주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스티브님 현장에서 승부 의지까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께 승부처럼 전달해 드릴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경주들을 우선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 첫 경주는 바로 1라운드입니다. 1000m 자유진 국산 6등급입니다. 총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그 중에서 이미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전도 안 거치고 어디 이 중간에 거치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소문이 막 들려오네요. 3번 가속 챔피언입니다. 29조 문제북마박 사실 얘기해서 데뷔전 10마 승부가 조금은 덜 있는 마방이고 최선의 모습은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게 바로 신의 마필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라면 바로 29조 문제북 마방이에요. 이번에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 조인공 기수의 등장, 일단은 조인공 기수가 여러 가지 구설수로 인해서 부산으로 내려간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부산에서 보여주는 조인공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탄다라는 말을 계속 제 입에서 되뇌이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만큼 최선의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제 눈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는 더욱더 그래 보이실 겁니다. 저는 좀 이런 기수에 대한 시각이 좀 짜거든요. 자, 어찌됐거나 이 조인공 기수는 흔히 얘기해서 이빠이 승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행검사 때 봐도 그렇고 또 이 훈련 때 걸음도 정말 좋아요. 이거는 붙들고만 있어도 대가리감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번 가속 챔피언, 배팅의 중심권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이고요. 일단 이 변수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5번 바람의 신이에요. 이거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의지는 강하죠. 의지는 강한데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에는 저는 안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안 될 이유는 없다. 최근 중에서 가장 상태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마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그거 하나 좀 의심스러운데 5번 바람의 신 이변이 있다라면 바로 이 녀석을 좀 지목해드리고 싶고요. 1번 로열 켈리가 선행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인트예요. 선행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0% 이상 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작전 자체도 이제 선행 출하이고요. 마리오스 기수는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부산 흐름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터득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건에 이 마리오스 기수가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부산 경마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고 있다. 재미없고 여기서 돈 못 버네 이게 아니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번 게이트의 마리오스가 요거는 선행을 욕심을 내고 있고 또 이번에 선행을 나간다라면 충분히 좀 버틸 수 있을 만큼 마필 상태는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개 유리함을 안고 있는 1번 로열 켈리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주실만 하겠고 이번 조이풀 메모리네요. 일단은 12월 29일 날 6개월의 공백을 딛고서 주행 검사를 받고 2월 10일 날 다실바 기수 태우고 1307주하고 인기 2위까지 개바람 불고 잡바이를 시켜놨습니다. 다실바에도 이제 곧 있으면은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마주님들 입에서 지금 자꾸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는 33조에서 조성곤이를 태어났습니다. 가라 이거죠. 승부하라 이거죠. 최근에 이제 조성곤 기수에게 가라 마라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부산에서는. 서울하고 또 틀려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이풀 메모리 상태감도 그렇고 컨디션도 완벽하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경주거리도 단거리에다 게이트도 3번이다. 모든 조건 자체가 조이풀 메모리가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 우승까지도 욕심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3번 가속 챔피언, 3번을 믿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1번 로열 켈리의 선행, 그리고 2번 조이풀 메모리의 변화된 승부, 요 두 마피를 좀 강하게 언급을 드리겠고, 종반 뚝심 있는 걸음은 5번 바람의 신, 애가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 막공까지는 여러분들이 삼복승도 좋고요. 좀 챙겨가셨으면 되는 경주 1라운드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후반부 9라운드가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10경주까지 오늘 스티븐이 여러분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9경주는 1600m로 짜여졌습니다. 자, 국산 4등급 총 12대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이번 경주는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3번 파티 어게인. 저는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경주는 되는 말이 은근히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9번 최강 오피서라든지 인코스에 있는 2번 3일 스타도 뭐 이빠이 간다고 현장에서 배당판 약간 흔들 것 같고 6번 강자대로 요 녀석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고 10번 백두봉 외곽에는 12 드림미너도 공백은 있지만 뭐 승부기는 아주 다분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필들이 언급이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는 3번 파티 어게인이 능력도 그렇지만 의지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어찌됐건 간에 2착으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2착이 아닌 우승까지도 충분히 욕심을 낼 수가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1600m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3번 파티 어게인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이번 경주에서 6번 최강대로는 사실 믿어 못 믿어예요. 50대 50.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흔히 얘기해서 강자대로가 들어오면 많이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강자대로를 강하게 믿고 때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직전 경주 걸음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이번에 훈련 상태가 뭐 좋아졌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효식이가 뭐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강자대로가 지금 상태가 흐지부지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1월 20일 날 어찌됐건 이 강자대로가 뭐 들어왔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도 저는 어부지리성으로 조금 보고 있거든요. 강자대로 현장에서 뭐 강한 진짜 뭐 예시장에서 뭐 말이 빛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분명히 의심을 해야 될 인기 1위, 불안한 인기 1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에서는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9번 최강 오피서입니다. 조성공 기수죠. 이번에 승급전에 뭐 가부 안 가고 브레이크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직전 경주 앞선에서 레이스 힘 한 배를 해주니까 걸음이 나와주더라. 페이스 한 배가 가장 중요해요. 승급전에 편성 강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직전에 1600m를 소화를 했던 마필, 뭐 조성공 기수의 오히려 52kg의 부담 중량이 더욱더 유난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9번 최강 오피서 안고 가시고 최대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마필은 바로 11 더스타즈입니다. 더스타즈. 미르코 기수 제가 말씀드렸죠. 3월 말이면 집에 간다.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만 말 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 미르코 왜 그러냐? 한국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래버립니다. 흔히 얘기해서 운동선수가 맞지 않습니까? 어느 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 대회는 좀 심판들이 얘네들만 좋아하지 나는 지방대라고 싫어해요. 안 나갈래요. 뭐 이거가 틀린 게 없어요. 의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든 간에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먹기 따라 틀리다는 게 뭐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오듯이 저는 더스타즈에 기승한 미르코 월말까지는 과연 어떻게 기승을 할지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요. 가는 데까지는 최선의 모습은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가는 이유가 한국하고는 잘 안 맞는다, 자기하고. 이런 의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더스타즈의 최근 직전에 1800, 최근에 1800m에서 이번에 1600m, 그리고 최근 훈련 패턴 컨디션, 미르코의 마지막 가는 길, 셋째 주, 넷째 주가 남았지만 비행기 싹이라도 0.1%라도 보탤 수가 있는 마필이 11 더스타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이 파티 어게인, 3번 파티 어게인을 축으로 놓고요. 6번 강자대로, 9번 최강 오피서, 11 더스타즈. 요 세두를 언급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에 따라서 압축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마지막 금요경마 10라운드입니다. 1200m 2등급입니다. 12대의 마필에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보통 마지막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 있는 경주에서는 승부처로 선정을 하죠. 자, 이번 경주는 3파전이냐 4파전이냐 이게 포인트고요. 저배당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인기 살짝 밀려있는 녀석을 놓고 때려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두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복병 인기권에 살짝 밀려있는 애를 놓고서 때려야겠다. 바로 2번 우박이에요. 우박이. 자, 저는 어찌됐거나 이번 경주 충마로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박이를 여러분들이 안고는 가셔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전에 사토시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종반 뚝심 있는 걸음을 보여주려고 참고서 레이스를 집중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전의 편성 자체가 워낙에 셌습니다. 보통 편성이 아니었어요. 이번 경주 사실 얘기해서 라이징 챔피언이나 뭐 잔트가르 뭐 요런 애들 나오면은 뭐 신흥고수 유성처럼 뭐 가보갑장 요런 애들 나오면 인기 1위로 무조건 갑니다. 인기 1위로 가요. 단승식 1.2배씩 팔리는 애들이 진놈들한테 졌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착순차가 없었어요. 착순차가. 그리고 직전에 11번 게이트를 했다면 이번에 2번 게이트.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선행 가는 말은 아니지만 마음 먹으면 선행도 욕심을 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반 오버페이스 하면은 죽는 말인데 어찌됐건 이번 우박이의 가능성을 우리는 쉽게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정상제압입니다. 뭐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갈 수가 있겠죠. 뭐 직전에 1400m 입상으로 이번에 한 번 더 관심을 받는 마필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정상제압의 주폭입니다. 주폭. 성큼성큼 500kg가 넘는 이 몸에서 나오는 주폭이 상당히 인상적인 말이고요. 직전에 1400에서 이번에 1200m 과연 짧은 거리가 되느냐? 저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정상제압도 초반에 빠르게 붙이지 직전처럼 뭐 중후미권에서 따라가는 작전이 절대 아니거든요. 1200에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싶고 6번 배다리보배도 이번에는 뭐 자시하지 않고 직전에 1400에서 잡바이가 됐다면 이번에 1200에서 한 번 더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놓고 때리는 마필은 10번 유아힐 레리어스가 되겠습니다. 자, 유아힐 레리어스 선행 아니면 도통 답이 없었던 마필. 최근에 1400, 1600 요 두 개의 경주에서 승급전에 2척과 3척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A의 유아힐 레리어스는요 1200이라면 선의권도 충분히 아름답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57의 부담 중량이 조금 무겁지 않느냐. 57의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1200m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부중이 무거운 거 아니야? 야, 좀 무거운데 왜 그러냐, 스티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야, 인코스에 있는 정상제압이나 뭐 우박이 이런 거 괜찮다며. 괜찮습니다. 다만, 이 유아일 레리어스가 왜 1200m를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얘기가 틀려지죠. 즉, 1600이나 1400m였다라면 57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1200m의 57은요,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저는 10번 유아힐 레리어스 여기서는 강하게 아주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충막감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어필과 언급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경주 10번 유아일렐이었습니다. 10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1번 정상제압, 2번 우박이, 6번 배다리보배까지 물론 저배당으로 팔리는 애들이지만 현장에서 뭐 쌍승시까지 노려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올 수가 있는 부산 10라운드였습니다.
부산 3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비밀작전 승부 전반부 빠르게 스티븐이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금요경마에서 스티븐이 뭐 하이라이트 메인 개가천선 승부, 오아시스 뭐 여러 종류의 승부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붙는 승부가 바로 이 비밀작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비밀작전을 전반부 빠르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즉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릴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비밀작전으로 선정을 했다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자, 현장에서 과연 얼마만큼 어떤 녀석들이 팔릴지 저도 사실은 지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만큼 엇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고, 제가 조교 지켜보고 이번에 승부 강하게 걸린 녀석들은 벌써 소문이 났어요. 너도 나도 혹시 걔 좋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거는 벌써 배당권 자체에서 개바람 불어요. 요즘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바람도 좀 덜 불 녀석입니다. 저는 조용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실어볼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때려 먹고 시원하게 한번 찍고, 중반부 연타로 그냥 한번 때려 먹고 후반부까지 집중을 한다면 일단 금요경마 부산에서 이겨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밀작전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7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오아시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00m 국산 4등급 편성의 12개의 마필이 투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1200m 이 경주거리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책자에 4번 기프트성과 10번 BK세이 요 두 마필에 최근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4번 기프트선을 유현명 기수가 선택을 했고, 과연 이 4번 기프트선이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올라갈 텐데 요 녀석을 좀 믿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저는 믿고 들어가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승부는 걸렸다, 등짝도 열심히 탄다, 요 정도까지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프트선 저는 충마를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번 경주 출주할 때 정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마필, 조교 때도 물론이거니와 뭐 등짝에서도 워낙에 포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7라운드를 오아시스로 정말 확신 있게 한 방을 여러분께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선선해지면서요, 따뜻해지면서 이 경주말들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스티븐이 주중에 미친놈 마냥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최선의 노력 속에는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